안녕하십니까? 저기 건강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지금 14번째 그 근육풀기 건강법 실험, 건강 실험 14번째 여기 왼쪽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 제거에 대한 마지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15일까지 10월 달부터 약 2달 동안 열심히 근육 풀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이 켈로이드가 더 커지고 이 증상이 더 안 좋아진 관계로 12월 15일부로 이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 이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그냥 연고만 바른 상태에서 이 피부가 어떻게 이 대응하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2022년 12월 15일부터 일주일 지난 거는 보면은 12월 22일 정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여기 켈로이드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29일, 그러니까 2주가 지났죠. 12월 15일부터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켈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양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근육 풀기도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정도 선에서 근육 풀기를 해야지, 피부에 무리를 주고 피부가 붓고 상처가 나고 무리한 가운데 근육 풀기를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왼쪽 이마의 부분은 처음에 켈로이드가 없었는데 근육 풀기를 하다가 켈로이드가 생겼고 10월 달에 생긴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걸 없애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켈로이드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12월 15일부로 완전히 근육 풀기를 중단한 가운데 뭐냐면은 제 피부 세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제가 건강 실험 차원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리하지 않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나친 것은 부족한 마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근육 풀기가 지나치면은 오히려 켈로이드가 생기고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은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피부 세포가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 세포들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부분들의 세포들은 본인 각 세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생명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세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켈로이드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좀 더 지켜보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10월 달에 제가 켈로이드가 심각해서 어떻게 될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오늘 이번 12월 29일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면은 켈로이드가 이런 속도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된다고는 없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주가 아니라 제가 보면 다른 근육 풀기 보면은 손톱 윗살이라든지 윗살 벌어짐이라든지 손바닥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1년 이상,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켈로이드도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는 짧은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얼굴에 처음에는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육 불기를 하고 건강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얼굴의 근육 풀기가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근육을 많이 풀다 보니까 혈관의 분포도 어렴풋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경동맥을 따라서 올라온 다음에 이쪽 경동맥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 한 가닥은 이쪽 이 귀 쪽으로, 귀 바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연을 따라서 올라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으니까 이 혈관은 귀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쪽 아래쪽으로 오다가 여기 중간 이 지점에서 입꼬리 쪽으로 양입 사이로 이렇게 끝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혈관이 지나고 여기를 지나서 이 광대뼈 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양 코 옆을 통해서 양미간 사이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 눈을 이렇게 돌아서 눈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얼굴 혈관 사진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귀에 그 혈액을 공급하지만 여기 이쪽을 얼굴 중앙을 향해서 이쪽에 옆을 통과해서 광대뼈를 통과한 다음에 양코 옆을 지나서 양미간 사이로 지나는 이 중요한 얼굴 중앙을 흐르는 이 혈관은 입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아래 잇몸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것 같고, 여기 위쪽에서는 혈액 공급을 잇몸에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두 부분이 이쪽하고 여기 쪽하고 이쪽 옆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주름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혈액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 위쪽에 생기냐,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생기니까 이쪽에 있는 주름에서 이쪽에 혈액 공급이 잇몸 쪽으로 안 가다 보니까 왼쪽 위 어금니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고 치조골이 내려앉아서 결국에 윗이에 어금니 두 개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플란트 두 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여기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 주름이 거의 많이 제거된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얼굴에 있는 주름을 혈관 근육 풀기를 하고 난 이후에 2022년에는 건강 문제들이 잇몸이 전혀 부은 적이 없고, 심지어 제가 이를 하루 안 닦아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 닦아보기도 하고 식후 2시간 이후에 닦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이가 아프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이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 혈액 공급이,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걸로 보이고, 양 코 옆을 지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코에 있는 그 혈관 근육 풀기도 했더니 코에 있는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눈 쪽에 이쪽 이마에서 눈 주변에 근육 풀기를 다 했더니 눈 주위로도 아마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무슨 냐면 중앙을 흐르는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 코, 눈, 코, 입에 혈액을 잘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사라질 거고, 이쪽 귀 쪽 바퀴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혈관은 귀에 혈액을 공급해 주니까 귀에도 혈액 공급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혈관을 잘 풀어줘서 혈관 근육 풀기를 잘 해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눈, 코, 입, 귀, 얼굴에 있는 4개의 기관, 중요 기관들의 건강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거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얼굴에 있는 근육 풀기를 다 마무리라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제 얼굴에 있던 많은 문제들이, 건강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근육 풀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가락 사이, 손, 머리 위쪽 해 가지고 뭐 편두통, 얼굴에 있는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그러니까 발에서부터 발, 손, 머리까지 해서 14군데의 건강 실험을,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건강 문제들이 거의 다 지금 마지막 14번째 켈로이드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우연히 2019년에 근육 풀기, 그 혈관 근육 풀기 개념을 설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건강 실험을 약 3년 반 이상 실시해 오면서 많은 제 몸에 있던 건강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스스로 자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발견이다. 혈관 근육 풀기라는 것은 정말 많은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제 건강 문제는 다 거의 다 해결됐지만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근육 풀기, 혈관 근육 풀기,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 제가 이제 뭐냐면 근육 풀기 14번째 하는 것을 지금 계속 10월 달부터 매주 한 번씩 이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로 확보하는 겁니다. 증거로. 이건 어떻게 보면 실험이기 때문에, 건강 실험이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14번째 건강 실험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건강에 대해서 건강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너지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 뭐 장 건강, 그 다음에 수면, 소식, 단식, 고객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운동과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많은 건강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먹는 거, 식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 건강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운동이라는 겁니다. 운동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에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서는 운동이라는 요소를 뺐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화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과 에너지 두 개의 측면에서 보면은, 물질 측면에서는 물, 공기, 음식물, 요거를 이야기하게 되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빛 에너지와 햇빛과 빛과 그 다음에 신경이라는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은 6번째 혈액순환하고 관계되는 거. 물질이 공급되는 거죠. 이제 전달되는 거죠. 각 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은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혈액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동맥을 거쳐서 각 세포의 모세혈관을 거쳐 가지고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이나 또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가지고 다시 제거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이제 혈액순환하고 관계되고, 거기에다가 혈액순환 플러스 림프액 순환이 또 물질 순환에 관계되는 거고, 이와 같이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운동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라는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식물은 움직이면 죽지만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물질이다. 그래서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부지런히 움직이고 단련하면 어떠한 질병도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움직이고 단련하면 어떠한 질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옛 소년들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책을 한번 읽었는데 김영길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고 걸어서 움직이면은 산다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꾸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EBS 다큐 이제 뭐냐면 장수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 100세 넘으신 분도 있고 90세 넘으신 분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한 그 공통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놀라운데 102세 할아버지께서 뭐냐면 경운기도 운전하시고 20km짜리 뭐냐면은 그러니까 걸음이죠. 걸음을 포대를 걷더니 막 싫고 하는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102세인 할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하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정말 건강하십니다. 102세인데도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운동입니다. 뭐 청소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뭐 걷기를 하던 뭐 농사일을 하던 그러니까 낙지를 잡으시던 무엇을 하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꼭 돈을 들여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스포츠는 과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스포츠는 단명한다. 오히려 스님이나 이렇게 정신 지도자께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장수하시고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면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걷기 저도 하루에 이렇게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에서 약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지나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절한 움직임이 건강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운동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로서 여기 있는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건강, 이 중요한 제목이죠. 자, 한번 이 주제를 살펴보면은 이 운동과 건강. 자, 운동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아주 제가 자료를 정리한 책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책을 보고 이 관련 책들을 보고 정리한 건데 첫 번째 혈관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혈관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매끈한 혈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혈관이 젊어지려고 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관절 운동을 하고, 체조, 까치발 운동법, 다양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혈관이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으로서 걷기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하기 위해서, 걷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좋고, 그래서, 걷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으로서 암보다 더 무서운 운동 부족병이라는 책을 이시하라 유미 작가,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운동 부족병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 운동 부족병이다. 뭐, 이게 만병의 근원은 뭐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뭐, 혈액이다, 아니 모혈이다, 운동 부족병이다, 뭐, 냉증이다, 뭐, 별의별 다 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책마다 주장하는 게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운동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서는 운동 부족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라는 거. 운동이 부족하면은 만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는 1kg의 칼슘과 700g의 인이 존재하는데, 이 칼슘 33%는 뼈에 있고, 인의 85%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대를 구성하는 칼슘, 그 다음에 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으로서 병 없이 살려면 의자부터 끊어라는 책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니까 병이 안 걸리려고 하면 의자부터 끊어라는 책을 쓴 저자분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에 질병에 노출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아주 잘 잡는 사냥꾼이 뭐냐면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잡은 고기를 다른 약자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사냥꾼이 뭔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산꼭대기 오두막에 가서 그냥 자기 고기에 쌓아두었어요.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냥꾼들도 이제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뭐냐면은 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부족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과 병자들은 굶어 죽고, 그다음에 주부 아이들은 난민이 되고, 산꼭대기에 있는 사냥꾼들은 마찬가지로 과식으로 너무 잘 먹죠. 이제 뭐냐면 고기를 혼자 먹으니까 엄청 먹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바람에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사냥꾼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서 너무 잘 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사들은 오래되도 않고 창고 화살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잡을 수 있는 창고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지식 공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고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족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들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냥꾼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혼자서 과식하는 바람에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약자들도 죽고, 모든 부족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에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구조인데, 사냥꾼이 자기가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떨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MBN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2018년 6월 8일 날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운동왕 할머니가 나옵니다. 운동왕 할머니. 95세 할머니인데 줄넘기와 훌라후프 이런 거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그 운동 안 하는 그 마을 주민들 그 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한테 뭐 70대, 뭐 80대 되시는 사람들한테 움직이라고 누워 있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95세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눈도 좋으시고 그래서 꼬매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소식을 해요. 할머니께서 소식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유연성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80세 위암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애들 셋을 키우는데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애들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95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김연길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쓰시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중년과 엉덩이가 작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책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바쁜 사람은 뭐 복잡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을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은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을 그래서 바쁜 사람은 바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식사, 아까 수면, 휴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강 요소들이고 그래서 이 바쁜 분들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가 다치는요, 과사용증입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운동은. 그래서 이 바쁜 분들도 움직이는, 단순하게 움직이면서도 건강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스트레칭 한다. 이거는 뭐냐면 아프니까 스트레칭 한다. 아프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움직이는 뼈와 관절, 그러니까 뼈와 근육, 그러니까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근육 운동을 해서 뭐냐면은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이 필요 없는 몸 만들기.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하면은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활기 있게 생활하고 활기 있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해결에서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 소식과 운동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식은 좋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치유의 요가도 좋은 운동이죠. 요가를 통해서 뭐냐면 그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요가의 종류는 뭐 스트레칭의 종류는 뭐 정적 스트레칭, 발리스틱 스트레칭, 고유, 수용성, 신경, 근축동 스트레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몸의 감각, 신경부를 근육들을 발달시키는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요가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동의보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의보감 디톡스는 뭐냐면은 우리 몸이 독소가 있으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 해고 그 다음에 온법이 있고 온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뜸 치료라든지 반신욕 이런 것을 온욕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동의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단련하면 그 어떤 병도 생겨날 수 없다. 동의보감 내경편 신영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운동, 부지런히 움직이고 단련하면,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병도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 중성지방을 낮추려고 하면은 운동을 통해서 낮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이것을 2014년에 사실 2014년, 2015년
2015년, 2014년에 걷기 운동을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았는데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니까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15년에.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운동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운동을 움직일 것을 가정하고 뭐냐면 중성지방을 충분히 혈액 중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액 중에 내놓은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서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건강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적절히 하니까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자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것을 가정해서 그거를 감안하고 혈액 중에 중성지방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예측해서 내보냈는데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잉여의 이제 중성지방이 혈액중을 타고 돌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은 혈관 속에 혈액과 공기가 들어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근데 혈액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혈액 속에 적혈구가 산소를 붙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혈액 공기가 그냥 뭐냐면은 이것이 갈레노스가 이제 그 주장을 1400년 갈레노스를 믿고 살았는데 1628년에 합의가 하고 그다음에 1661년에 말피기 이탈리아 말피기가 모세혈관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혈액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는 1600년대 이후에 우리는 이제 혈액 순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혈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갈리누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몰랐던 거죠.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랐어요. 혈액 뭐냐면 우리 몸에는 혈액과 흑담, 황담, 점액 이런 식으로 4개의 사액체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흑담이 많은 사람은 우울하고 점액이 많은 사람은 냉정하고 황담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혈액이 많은 사람은 다혈질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몰랐을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베노크가 이제 뭐냐면은 적혈구를 발견합니다. 1682년에 말피기가 1660년에 모세혈관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사는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갈레누스 이전부터 사혈요법, 피를 뽑아내는 거죠. 사혈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프면은 피를 뽑아내서 죽은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1900년 초반까지도 사용됐다고 그래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8년까지 1대 대통령, 2대 미국 1, 2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1978년에 이제 물러나시고 1798년에 물러나시고 1799년에 아프셔가지고 사혈법으로 피를 갖다 2.5리터에 달하는 피를 뽑아내셨는데 결국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전체 피가 혈액이 5리터 정도 되는데 2.5리터를 뽑아냈다고 그러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사혈요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1900년 초까지 사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책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 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가토 쿠니히코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노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스포츠는 몸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단명하고 빨리 죽게 되고 몸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에 보면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에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는 단명이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산소를 사용해서 산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각종 세포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는 스트레스다. 스포츠는 스트레스. 두 번째 장에 스포츠는 스트레스다. 이야기합니다. 성인병의 운동요법이 효과적인가? 운동요법은 콜레스테롤과 운동은 좋죠. 운동은 좋습니다. 비만도 운동이 좋고, 당뇨병과 운동에도 좋고, 혈압, 고혈압에 좋고, 운동은 좋은 거예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스포츠도 제목에 있고, 이제 뭐냐면 목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몸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워밍업은 적당히 해야 되고, 워밍업이 워밍업만 해도 운동이 끝난 건데,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고 스포츠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미련합니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는 몸에 나쁜데, 스포츠가 왜 몸에 나쁘냐? 특히 스포츠를 하다 보면 숨이 컬떡거리고 산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산소 소비량의 약 2%는 활성산소로 되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효소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잉여의 활성산소는 우리 각종 세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만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특히 비타민 C 등 이렇게 이제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몸에는 카탈레제, 글루타티온, 슈퍼옥시디스뮤타제라든지 이런 효소들이 있어서 우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젊어서는 이게 그런데 40대 이후는 이런 효소들이 양이 50%랑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처럼 똑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40대 이후에는 거기에 나이에 걸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병을 말고 음식이 고른다. 하여튼 과식은 안 좋고, 과식은 안 좋고, 운동 부족도 안 좋고, 스트레스, 냉기 이런 것들이 병을 부르게 된다.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냉기는 큰 병을 부릅니다. 나는 왜 요가를 하냐? 요가도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죠. 요가는 스트레칭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이런 운동들을 강인한 몸을 만드는 방법, 식사, 수면, 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스트레칭 아까 했던 것 같고, 자,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운동, 먹는 거, 식생활, 수면, 휴식, 중요하죠. 운동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이 들어도 관절은 늙지 않는 운동법, 이렇게 이제 바른 자세 유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스쿼트,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21권, 책의 건강에 관련된 21권을 지금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많은 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관계없이 운동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운동은 스포츠, 과격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걷기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움직인다. 부단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단련하면은 그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을 꼭 참고하고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본받아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운동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